지난달 장마가 시작됐지만 부산 경남은 벌써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질 정도로 더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지난해보다 20일이나 일찍 나타나는 등 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 32.5도. 푹푹 찌는 여름 날씨에 해변이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매서운 때학볕에도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피서를 왔는데 날씨는 너무 덥지만 바닷바람 때문에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마련된 바닷가 헬스장에서 육체미를 뽐내기도 합니다. 운동 뒤 찬바다에 입수하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전부 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값진 경험하고 장마가 계속되다가 햇빛이 쨍쨍한 날씨에 나온 게 되게 좋고 이렇게 또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니까 되게 몸도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열치열, 해변에 마련된 조격장도 어르신들에겐 피서 명소입니다. 발은 좀 뜨뜻한데 밖에 나면 맑아도 찬 기운이 살짝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상쾌합니다. 여기.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부산 경남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잠 못 드는 열대야 현상도 부산 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이나 빨랐습니다. 해양도 따뜻해요, 수온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으로 많이 공급된 수증기 때문에 밤에도 잘 많이 식지를 않으니까. 부산 경남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지만 열기를 식히지 못하면서 폭염특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이제 지자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 대기자를 1년 안에 임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올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대폭 늘면서 부산에만 1,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임용되는데요. 인건비부터 업무 공간까지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새 청사 준공을 앞둔 부산 동래구청의 임시청사입니다. 임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업무 공간은 이미 포함입니다. 아예 한 사무실을 3개 과가 함께 쓰기도 합니다. 책상 하나 놓을 곳도 부족한 상황. 하지만 올해만 50명 정도의 신규 공무원이 여기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임용 대기자들의 생계 등을 위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신규 임용 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임용 시험을 치루 그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장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부족하고. 올 연말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수는 모두 883명입니다. 지난 1일 임용된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만 부산에 1,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새로 임용되는 겁니다. 추가 인건비나 업무 시설 등 각 지자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정년 퇴직 등으로 16개 구군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모두 261명. 신규 임용 인원은 이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이미 각 구군 대부분이 정원을 넘긴 상태로 운영되는 만큼 인건비 등 정상화에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미 과원이에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자연감수분에 대해서 결혼 부분만큼 받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결혼 부분에 한 2~3배를 받아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인건비 들 것이고. 부산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각 구군에 지급할 조정교부금을 올해 우선 주기로 했지만 구군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 데다 인건비나 업무시설 마련 등 관련 예산을 모두 소화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규모 임용으로 지자체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이번 달 부산시 지원 요청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부산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사를 벌인 부산교육청은 악성 민원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민원인인 현직 교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산교육청의 한 40대 장학사가 숨졌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집단 민원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중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도록 만든 그 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를 벌인 부산교육청도 악성 민원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미지정 결정에 반발한 신의 한 학교의 공모교장 A씨와 일부 학부모들 민원이 한 달 새 쏟아졌습니다. 특히 A 교장은 반복적인 전화와 공문은 물론 교육청을 직접 찾아 폭언을 퍼부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보송으로 이따위 쓰레기 문서를 보내느냐, 교육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며 고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 부산교육청은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부분에서 가족은 충분히 어떤 외포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줘. 부산교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A 교장이 진보성향 노조의 핵심 활동가였다는 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수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장 공모제 민원이 생긴 학교는 전임 김석준 교육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다행복 학교입니다. 보수 성향의 현 교육감의 다행복 학교 축소 규제와 맞물리면서 자칫 이번 사건이 교육계 내부 세력 간 공방의 소재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31년 터널이 개통되면 남해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에서 바라본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여수시내 모습입니다. 바다를 가운데 두고 가까운 듯 보이지만 남해에서 여수까지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여수에서 관광하고 여기 남해도 좋다고 얘기 들어서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 온 김에 남해도 들렸다 가자 그랬는데 뺑 돌아서 오더라고요.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보상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널 길이만 8km, 사업비는 7천억 원에 이릅니다. 2031년 터널이 개통되면 남해에서 여수까지 1시간 거리가 10분대로 줄어듭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부산에서 전남까지 섬을 연결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의 핵심 구간입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남해군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도 300만 명 더 늘어나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서남해안을 해안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맥을 뚫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의 교류나 인적 자원 교류가 이루어져서 훨씬 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해군은 해양 레저 시설과 휴양 치유 시설, 워케이션 시설 등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진주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 구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고려 8만 대장경 판각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승전지인 점을 조명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남해안 멸치잡이 어선들이 금어기를 마치고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어획량이 예전 같진 않은 상황에 인근 해역의 해상 풍력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로 1시간 반가량 달려 도착한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앞바다입니다. 탐지선과 작업선, 가공선이 무리를 지어 바다를 누빕니다. 석 달간의 금어기를 끝낸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본격 출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선 두 척이 간격을 좁혀 멸치대를 그물에 가두고 1km가 넘는 긴 그물을 감아 올리자 멸치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물 안에는 반짝이는 은빛의 멸치로 가득합니다.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높은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잡은 멸치는 흡입기를 이용해 바로 옆 가공 운반선으로 옮겨집니다. 방금 막 잡아올린 멸치는 가공 운반선에서 곧바로 삶아지고 육지로 운반됩니다. 남해안 멸치는 전국 마른 멸치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해마다 위판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욕지도 인근 해역은 멸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해상 풍력 사업으로 멸치 황금 어장이 사라질까
어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업할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물고기가 있는 건데 멸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조업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은 멸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업은 못하는 거죠. 한편 금어기가 풀리면서 재개된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승진 추천 대가로 돈을 받고 부당 신용대출을 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도 법정 구속과 함께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 때이른 녹조가 발생해 환경단체들이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철새 조사 과정에서 주남저수지 녹조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녹조는 지난 2013년 주남저수지 모니터링을 시작한 뒤 가장 빠른 시기이며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위와 창원공장 비정규직 40여 명에 대한 불법 파견 소송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소송 결과를 통해 불법 파견 문제는 정답이 나온 상태라며 현대위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위와는 지난해 12월 자회사인 테크젠을 설립해 불법 파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파견 노동자들만 채용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를 3개 지구로 나눠 주거와 상업, 관광 휴양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까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용역 중간 보고에서 기존 4개 지구 안 대신 공항이 육지로 이동하면서 대항지구를 없애고 눌차를 2배, 천성을 3배 늘려 전체 면적 989만 제곱미터의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산자부에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 참여연대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 2년차 평가 토론회를 열고 부산시 노동정책의 후퇴와 난개발을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부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가 넘을 만큼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업 협상제 등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산시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부산의 친환경 노인 일자리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폐플라스틱 수거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인 우리 동네 ESG 센터 5호점 운영과 낡은 노인 가구 주택을 편리한 구조로 고쳐주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동부와 중부,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산이 29도로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고 여기에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상으로 더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진주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창원은 31도, 거제 29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9도, 양산은 3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짙게 끼는 바다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겠고 이후로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경남 내륙 지역은 당분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며 낮과 밤으로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